아시다시피 국립대학은 지역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입학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한가운데서 힘겨운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사회 국립대학의 존재 의의와 위상 그리고 역할 강화에 대한 우리 지병무 총장님의 주제 발표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하고 토론 패널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립대학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립대학은 교육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이고 대학 교육의 질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학문의 다양성 보존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재정 확보 문제입니다. 거시적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전체 예산은 GDP 대비 1%를 확보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수건인데 국가 장학금을 제외하면 0.47%에 그치고 있고 또한 국립대 재정은 감소하고 사립대학의 지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또 아시다시피 지방대의 지원은 감소하는 반면에 수도권 대학들에 대한 지원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더욱 국립대학은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고등교육 특히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으로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 재정 교복법 재정으로 국제화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제안합니다. 미래 대학 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를 다음에 5가지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인 사회를 주도하는 고등교육입니다. 대학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창조, 혁신, 감성을 키워드로 하는 스마트 사회와 기술의 발전을 추동하는 창의적 지식 생산을 통해서 경제 발전에 더욱 중요한 주체로 부상할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고등교육입니다. 이것은 40대에서 60대 성인들이 고등교육을 통해서 지식 기반 사회의 핵심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고 이들의 지속적인 자기 개발 및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고등교육 체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고등교육입니다. 대학은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 및 통합, 환경 보전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 방법을 주도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고등교육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대외적으로는 아태 지역 통합과 글로벌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통해서 영내 국가들의 조화로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대내적으로는 통일 한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고등교육 체제를 개혁하며 고등교육 형평성 제고를 통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유학생을 선발하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며 학생들의 활발한 해외 연수 등을 통해서 국제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 대학의 패러다임 변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래 대학의 패러다임은 조직 형태가 가르치는 조직에서 학습 조직으로, 학습 주체가 교수 중심에서 학습자, 수요자 중심으로, 학습자가 수동적인 학생에서 능동적인 학습자, 그리고 공간 개념이 강의실 학습에서 탈시간, 탈공간, 그리고 유비쿼터스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입니다. 또한 상호작용 형태가 혼자만의 학습에서 상호작용 및 협력학습으로, 시간 개념이 선형적, 순차적 교육 과정에서 다차원적인 경험으로, 또 학습 형태가 정형화된 학습에서 현장 중심 및 문제 해결 능력 강화로, 그리고 졸업생이 학생과 동문해서 학습 공동체의 평생 회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입니다. 대학들, 특히 우리 국립대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또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최우선적으로 재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부와 정부와 국립대학 관계자, 우리 리더들이 진솔하게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미래 국립대학 역할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립대원 앞에서 거론한 명확한 미션 정립을 통해서 각 대학 중점 분야 중심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국립대학 간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국립대학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립대학들은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하에 각자의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고 고용 및 사회 공헌으로 이어지는 고등교육 과정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나름의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진영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 저의 의견을 조금 제시를 하고 마지막에 우리 국립대학의 미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 한 가지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국립대학의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고등교육의 보편성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대학 진학률이 70 내지 80%가 달성되어 있으니까 고등교육의 보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국립대학이 담당하는 천만의 말씀이죠. 사립대학의 대학 정원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립대학이 그런 고등교육의 보편성 기능을 달성하리라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의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국립대학의 기능을 들 수가 있습니다. 프라임 사업과 같이 사회 수요 인재 양성 목적을 아까 지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립대학이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국립대학이 국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보호학문의 학문적 발전 선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국립대학이 어느 정도 달성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건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사회 수요형 맞춤 인재들을 사립대학이 다 차지해서 그쪽으로 인원 이동을 다 해가 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국립대학이 어쩔 수 없이 담당하는 측면이 이게 특별히 육성이 되어서 담당하는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20위권 대학 안에는 서울대학을 제외하고는 국립대학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뭐 그렇게 외웁디다 서고연 서성한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그 외우는 20위까지 아무리 외워봐야 국립대학이 없다는 이런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립대학은 우수한 이런 서열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을 모은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가능하면 우수한 학생을 모아야 하겠지만 학생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 기본 역량이나 창의성을 향상시켜서 선진국처럼 졸업을 어렵게 하는 쪽으로 국립대학이 역할을 해가지고 더 나은 인재를 사회에 공급하는 그런 측면에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국립대학이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제안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가칭 국립대 인재 인증 제도라는 제도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를 각 국립대학이 모두 합심해서 특정한 기준을 만들고 그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그 학생들에게 국립대 인증된 인재라고 사회에 공급함으로 해가지고 장단기적으로 국립대학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스카이 대학을 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20개 대학 안에 우리 이 국립대학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 거점 국립대학뿐만 아니고 지역 중심 국립대학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기준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한번 실행해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다음에 고등교육의 수월성 확보나 인력의 균형 발전과 공급의 측면에도 총장님 말씀대로 고등교육 예산의 60%를 차지하던 국립대가 2015년에는 30%가 되었고 2000년도에 15%를 담당하던 사립대의
고등교육 예산이 2015년에는 역전이 돼서 62%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의 수월성 확보나 인력의 균형 발전과 공급 측면에서도 공립대학이 자리를 할 여지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공립대학의 학교 수와 학생 수가 15% 내지 5% 감소할 때 사립대는 오히려 16%, 13%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는 더욱더 공립대학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 공립대학도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공립대학의 설립 취지를 간과하고 공립대학이 본연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이 행정적으로 부족했지 않는가 하는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는 정말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이나 취약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서라도 공립대학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차제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 삼아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사고의 전환이 정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이미 예고되어 있고 실제 이제 컴퓨터를 통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영향,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어디까지일까 하는 생각들이 대단히 제 마음에 깊이 이제 새겨져 있고 의아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래 사회의 발전에 대비한 국립대학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서 4차 산업하고 관련되어진 문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 간 경계의 약화라든지 무크 강좌를 활용해야 된다든지 활용과 개발, 그 다음에 이제 공간으로서의 학교의 재태,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 이런 문구들은 모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미래에 대비하여 교육계가 풀어나가야 할 그와 같은 과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주로 이제 사회적, 경제적, 인구적 측면에서 찾아보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모바일 인터넷하고 클라우딩, 그 다음 빅데이터와 같은 주요 기술적인 그와 같은 변화가 인구,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업무 환경 및 방식의 변화, 신흥국의 중산층 부상, 지정학적 불안감 등의 현상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언급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유와 그 결과들은 모두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현재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전되고 발전된 컴퓨터 기술이 결국은 이제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지금 이제 벌써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일어난 것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곧 지능정보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지능화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지능을 갖춘 기계가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측,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곧 기술적 변화가 되겠고 그 기술적 변화가 인구와 사회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대응을 위한 투자도 있어야 되고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국립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국립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세밀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제 제도적인 지원 같은 이런 것들도 사실 이루어져야 된다 현실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주 9시간 강의하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같이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교수 1인당 뭐 학생 수를 조정해가지고 교수의 정원을 조정하는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국립대학하고 사립대학이 균형을 이루면서 국민의 의식 수준과 지식, 정보 기능, 그와 같은 소통 능력을 강화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립대학은 국가 정책을 교육 일선에서 실현해 나가고 아울러 고등교육의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제공하며 기초학문 분야를 비롯한 모든 학문 분야를 고르게 발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제안되고 토론된 의제들이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고민하고 반성하고 또한 나아갈 지향점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교육당국하고 정치권, 각 국립대학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학 교육 발전을 위해서 토론의장을 만들고 국립대가 역할을 다할 수 있고 또한 위상을 강화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국의 대학 발전에 또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대학신문을 비롯한 다른 매스컴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끝으로 이 자리를 이제 위에서 또 대학 발전을 논할 수 있도록 또 논의하고 있는 우리 총장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국공립대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것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것이냐, 확산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현재의 체제에서 속도를 조절할 거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 이 4차 산업혁명이 온 것처럼 이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는 확고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여러 총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 대한 평가가 지금처럼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대학에 대한 평가가 주체가 어떤 정부기관이나 여기가 아니라 결국은 수요자인 학생들이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논문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량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진짜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평가가 더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큰 물결이 있습니다. 지금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는 물결과 진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세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그 큰 두 개가 지금 당장에, 아까 총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김영식 총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교육 현장의 변화 속도는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늦습니다. 늦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계속적으로 구상을 하고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며 거기에 대한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서비스는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여태까지 언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현재의 대학 교육 시스템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고, 한계점에 도달해야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이 벌써 시작이 되고 그 용어를 시작과 더불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1차 산업 이전의 산업군도 있으며 2차 산업,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역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주제는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학 현장에서는 인문학이 됐건 아니 무크를 도입을 했을 때 인문학과 이공계 아니면 현상 실습이라든지 뭐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학문 분야 간에 조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디를 주로 할 것인가지 어디를 포기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역할을 정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되고 국가적으로 또는 인류애적인 문제에서 이것은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실 그 어제는 히스토리고 내일은 미스터리라고 하는데 내일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의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대학도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래서 더 우리 총장님들이 또는 교수님들이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마음을 열어야지만 현재의 변화를 혁신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 시스템은 그런 열린 개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떠한 형태든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